아버님, 어머님,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모으신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이 내일 당장 세금으로 쑥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미 세금 낼 거 다 내고 만든 깨끗한 내 돈인데 내 자식 앞길 좀 닦아주는 게 왜 떳떳하지 못하고 나라 눈치를 봐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식 잘 되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게 우리 부모들 마음인데 국가가 그 속사정까지 들쑤신다고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우리가 꼭 마주해야 할 무정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가슴 뭉클한 내리사랑이지만 국세청의 차가운 컴퓨터에는 그저 자산의 무단 이동이라는 무미건조한 기록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법전에는 눈물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보내는 게 무슨 큰일일까 싶으시겠지만 이 흔적들이 소리 없이 쌓여 있다가 나중에 자녀가 집을 샀거나 큰 살림을 차릴 때 억울한 올가미가 되어 아버님, 어머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낚아챌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 대한민국을 일궈오신 어르신들의 헌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그 소중한 피땀의 결실을 든든한 아들처럼 지켜드리는 금융 전문가 김현우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15년간 일하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사실만큼 정직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단지 정보가 어둡고 법이 낯설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물고 망연자실하시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시커멓게 다 들어갔습니다. 어려워서, 몰라서 소중한 재산을 뺏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저는 화려한 은행원 타이틀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발로 뛰며 아버님, 어머님의 자산 파수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글자만 가슴에 새기셔도 아버님, 어머님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무거운 등기 우편을 받고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기 전에 오늘 아들이 알려드리는 이 확실한 비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가슴이 참 미어졌던 73살 박정순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겨울이면 손등이 다 터져서 피가 나는데도 핸드크림 하나 안 바르고 아껴가며 3남매를 키워내신 참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4년 전이었을 거예요. 금지옥엽 키운 막내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서울 전셋값이 워낙 비싸니 할머니가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결국 할머니는 엄마는 시장에서 계속 돈 벌면 되니 걱정 말아라 하시며 평생 모은 쌈짓돈에서 6천만 원을 떼어 딸아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자식 앞길에 디딤돌 하나 놓아주고 싶은 그 절절한 부모 마음, 아버님, 어머님도 다 똑같으시죠? 그런데 작년 가을에 사달이 났습니다. 딸이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에 할머니가 주신 돈을 합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 젊은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샀느냐며 자금 출처를 조사하겠다는 우편물을 보낸 겁니다. 결국 정순 할머니는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해서 세무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답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준 게 무슨 죄냐? 남의 돈 뺏은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번 내 돈이다. 라고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돈을 보낼 때 아무런 흔적을 남겨두지 않으셨거든요. 1,200만 원, 이게 누구 집의 이름입니까? 할머니가 얼음물에 손 담가가며 10년 넘게 생선 팔아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제가 할머니를 배웠을 때 그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김 선생, 내가 조금만 똑똑했어도 우리 딸한테 이런 짐은 안 줬을 텐데 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부모의 눈물겨운 희생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통장에 남은 차가운 기록만 봅니다. 기록이 없으면 부모의 사랑도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래로 보는 겁니다. 정순 할머니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지금부터 그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법이라는 놈이 우리 마음을 몰라줄 뿐이지요. 이제 그 무정한 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법, 저랑 같이 차근차근 배워보시죠. 도대체 나라에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걸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하는 걸까요? 혹시 내 통장 옆에 누가 몰래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건가 싶어 덜컥 겁이 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사실 나라에는 아버님, 어머님의 지갑 속사정을 훤히 들여다보는 거대한 돋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무슨 시스템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냥 자산 돋보기라고 불러요. 이 돋보기는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 얼마를 버셨는지, 그리고 신용카드는 어디서 얼마를 쓰셨는지,
심지어 병원비로 얼마가 나갔는지까지 엑스레이 찍듯이 뼛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 아들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갑자기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라의 이 자산 돋보기에 빨간불이 번쩍하고 들어옵니다. 아니, 이 사람은 300만 원밖에 안 버는데 어떻게 5억 원짜리 집을 샀을까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정말 무섭습니다. 나라에서는 우리 자녀가 돈을 어디서 났는지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을 먼지 털듯이 싹 뒤지기 시작합니다. 10년이라니 참 긴 세월이죠? 아버님, 어머님은 10년 전 오늘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나라의 컴퓨터는 단 1초 만에 그 기록을 다 찾아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자녀에게 보낸 100만 원, 500만 원 같은 작은 돈들이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우리 자식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안 걸리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그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큰 돈을 찾거나 넣으면 그 기록도 나라에 보고가 되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쓰지? 하고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우리 안방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아 참 야속하고 무서우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산 돋보기가 아무리 밝아도 우리가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록만 있다면 세금 폭탄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돋보기 앞에서도 우리 재산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은 그저 편안하게 제 이야기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실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이렇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다더라 하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3가지를 시원하게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은행에서 1,000만 원 넘게 보내면 바로 나라에서 연락이 온다고 믿으시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현금을 1,000만 원 넘게 넣거나 뺄 때만 보고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자녀에게 2,000만 원을 보내든 3,000만 원을 보내든 그 버튼 하나 눌렀다고 즉시 빨간불이 켜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산 돋보기 기억나시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우리 자식이 집을 샀거나 큰 돈을 쓸 때 나라에서 그 기록을 10년치나 들춰본다는 게 진짜 무서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이 한 장에 차용증만 잘 써두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차용증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종이 한 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라에서는 진짜로 돈을 빌려준 게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매달 조금이라도 이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통장에 꼬박꼬박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가 겉만 번지르르 해도 굴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기록 없는 차용증도 나중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가족끼리니까 5,000만 원까지는 마음대로 줘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5,000만 원도 그냥 계좌로 툭 보내놓고 입 싹 씻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나라에서 이게 그냥 준 건지 빌려준 건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가 일일이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언제 왜 줬는지 확실하게 신고를 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좀 속이 시원하신가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벌써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어떻게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그 마법 같은 비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가 옆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도와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이제 가슴 답답했던 이야기는 뒤로 하고 진짜 해결책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분들에게 돈을 보내실 때 가장 쉽고 확실하게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장 메모란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보내면서 메모란에 우리 아들 힘내라 혹은 사랑한다 같이 따뜻한 말씀만 적으셨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나라에서는 그런 다정한 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세금을 매기기 딱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 딱 3글자만 기억하세요. 바로 대여금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뜻의 대여금 3글자만 적혀 있어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돈 정체가 뭡니까 하고 물을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준 게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다 라고 말이죠. 이 짧은 세 글자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물론 더 확실하게 하려면 조금 더 자세히 적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 민수대학 등록금 지원이라거나 딸 영희 결혼식장 계약금처럼 누가 무엇을 위해 이 돈을 쓰는지 꼬리표를 명확하게 달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나라에서도 이건 부모님이 자식 교육이나 결혼을 돕기 위해 정당하게 보낸 돈이구나 하고 인정해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렇게 돈을 보내고 나면 관련 서류를 꼭 사진으로 찍어 두셔야 합니다. 등록금 고지서나 예식장 계약서 혹은 병원비 영수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건 다들 잘 하시잖아요. 영수증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보관하세요. 통장 메모에는 글자로 남기고 스마트폰에는 사진으로 남겨두면 그 어떤 까다로운 조사관이 와도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송금할 때 메모 한 줄 더 쓰고 영수증 사진 한 장 찍는 이 작은 습관이 아버님 어머님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나중에 억울하게 눈물 흘릴 일 절대 없으실 겁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무슨 서류까지 쓰나 싶어 마음이 참 편치 않으실 겁니다. 내 살점 같은 자식인데 남처럼 굴어야 하나 싶어 서운한 생각도 드실 테고요.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이건 자식을 매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녀를 세금이라는 무서운 올가미에서 지켜주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나라에서 이거 그냥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하고 따져 물을 때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바로 남처럼 철저하게 거래한 흔적입니다. 그 첫 번째 방패가 바로 약속 종이인 차용증입니다. 하얀 종이 한 장 꺼내셔서 빌려준 날짜와 금액, 그리고 언제 갚을지를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도장만 툭 찍고 말 게 아니라 자녀분이 자기 이름을 직접 송글씨로 쓰게 한 뒤에 서명을 받는 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건 우리 아이가 직접 쓰고 약속한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 다음은 더 중요합니다. 바로 매달 이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내 자식한테 무슨 이자까지 챙기나 싶어 속상하시겠지만 단돈 5만 원이나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 자녀가 여러분의 통장으로 꼬박꼬박 돈을 보내게 하세요. 그리고 보낼 때 메모란에 빌린 돈 이자 혹은 이자 납부라고 딱 찍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나라의 전산망은 종이 한 장보다 실제로 돈이 오간 기록을 100배, 1000배 더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차용증을 완벽하게 써놔도 이자 한 푼 주고받은 흔적이 없으면 조사관들은 이건 나중에 급하게 만든 가짜 종이고 실제로는 그냥 준 거네 라고 판단해버립니다.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매달 이자가 들어온 기록이 10년치 통장에 남아있다면 그 어떤 까다로운 조사관도 이건 진짜 빌려준 돈이 맞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빌려주는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돈이라면 이 종이를 들고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하나 받아두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1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드는 셈이거든요. 공증을 받아두면 그날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자녀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나라에서는 꼼꼼히 따져봅니다. 돈을 벌지 않는 어린 손주나 학생인 자녀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지요. 그래서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이런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자식과 돈 거래할 때는 겉보기엔 조금 차가워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철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자녀가 이건 부모님께 정당하게 빌린 돈이고 저는 매달 이자를 갚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려는 그 귀한 마음이 나중에 눈물이 되지 않도록 이 아들이 알려드린 두 가지 꼭 실천해 보세요. 약속 종이 정성껏 쓰기, 그리고 매달 통장으로 이자 받기.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자녀분들 이름으로 통장 하나씩 몰래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나중에 우리 아이 장가 갈 때 혹은 시집 갈 때 큰 선물로 주려고 매달 쌈짓돈 아껴가며 정성껏 돈을 모으는 그 마음 말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그 예쁜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이걸 이름 빌린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로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실제 돈주인은 부모님인데 이름만 자식으로 해놓은 걸 뜻합니다. 문제는 내 돈을 자식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라에서는 이 과정을 보는 즉시 아, 이분이 자식한테 돈을 공짜로 넘겨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증여세를 매기려고 준비를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만약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주식을 사서 운 좋게 돈이 크게 불어났거나 적금 이자가 많이 붙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라에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불어난 수익금 전체를 자식의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억울하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투자 결정이나 관리를 부모님이 하셨다면 그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손주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아주 알뜰하게 굴려주셨어요. 처음에 2천만 원으로 시작한 게 나중에 1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손주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이랑 차비로 쓰라고 주려는데 나라에서 세무조사가 나온 겁니다. 2천만 원만 준 게 아니라 1억 원 전체를 준 것으로 보겠다라며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내가 내 손주 잘 되라고 내 돈으로 대신 불려준 건데 왜 세금을 내냐며 분통을 터뜨리셨지만 결국 세금의 가산세까지 무겁게 물으셔야 했습니다. 자식이나 손주 잘 되라고 빌린 이름이 오히려 아이들의 앞날에 독이 되어 돌아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남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관리하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전한 길 2가지를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증여 신고라는 걸 정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이 범위 안에서 돈을 주고 나라에 이제 이 돈은 우리 자식 돈입니다 라고 신고를 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자녀가 직접 그 계좌를 관리하게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녀가 실제로 그 돈을 쓸 때까지는 그냥 아버님 어머님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돈을 모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불어난 돈은 내 재산이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제가 알려드린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건네주시는 게 훨씬 뒤탈이 없고 안전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그 소중한 마음, 이제는 이름 빌리는 위험한 일 대신 당당하고 똑똑한 방법으로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안전한 길만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나라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내리사랑을 이제야 조금은 알아주는 모양입니다. 2026년 지금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세금 면제권을 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다 큰 자식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줄 수 있었다는 것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든든한 특별 보너스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결혼을 하거나 아기를 낳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을 추가로 더 보태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녀 한 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걱정 하나 없이 당당하게 전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위나 며느리 쪽 부모님들도 똑같이 1억 5천만 원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막 살림을 시작하는 어린 부부에게는 무려 3억 원이라는 큰돈이 세금 한 푼 축나지 않고 온전한 종잣돈이 되는 겁니다. 전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보다 더 든든한 날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어 밤잠 설치던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안 받겠다고 했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금 낼 돈이 0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나라에 이 돈을 결혼자금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샀거나 큰 살림을 차릴 때 나라에서는 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느냐, 혹시 몰래 준 것 아니냐 라고 따져 물을 때 미리 신고해둔 기록이 없으면 증명하기가 참 까다로워집니다. 반대로 정식으로 신고만 해두면 국가가 공인한 세금 면제권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나중에 어떤 조사가 나와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과정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홈택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고 정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금방 해결됩니다. 조금의 수고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고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떳떳하게 열어줄 수 있다면 이건 부모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그 마음, 이제는 나라에서 주는 이런 혜택들도 똑똑하게 활용해서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당당하게 자식을 돕는 법, 이 아들이 알려드린 이 면제권을 꼭 기억하시고 활용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하지 못하면 아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는 증거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쳐 모은 돈입니다. 그 귀한 돈이 기록 한 줄 때문에 세금으로 쑥 빠져나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비법을 꼭 가슴에 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송금할 때는 메모란에 대여금 3글자를 꼭 적으세요. 둘째, 빌려준 돈이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이자를 주고받는 흔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이름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본인 명의로 관리하다가 제때 정식으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바로 은행 앱이나 종이 통장을 열어보시고 최근 자녀에게 보낸 돈의 메모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앞으로 보낼 돈이 있다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구체적인 용도를 적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만약 금액이 커서 걱정이 되신다면 혼자 앓지 마시고 꼭 주변의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식 사랑도 좋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단단히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결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자산 파수꾼이 되어 더 알차고 쉬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주에 들려드릴 상속세 줄이는 비법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 컨설턴트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